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파트 1 종자 챕터 5의 종자의 병해충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종자 전염병의 검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떻게 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종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매년 종합검진 받는 것처럼 종자에 어떤 병이 걸렸는지 우리가 이제 종자를 이제 보급종이나 일반 종자에 이제 시중에 납품하기 전에 항상 검사를 합니다. 특히 종자 병해 검사는 종자 전염성 병원균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살균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살균. 좀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우리가 종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병원균이 어떤 것이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살균한 종자를 사용한다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자 전염병 검사할 때 총 5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배양법이에요. 배양법. 종자를 그 병원체를 추출해서 배양하는 거. 두 번째는 무배양법입니다. 무배양. 그리고 세 번째는 박테리오 파지에 의한 검정. 네 번째는 혈청학적 검정. 다섯 번째는 PCR 검정입니다. 다섯 번째 PCR 검정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검사하는 것도 PCR 검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배양법 5가지의 그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한천배지 검정, 여가지 배양 검정, 무배양 검정에서는 유무병증 조사, 생육 검사, 박테리오파지 혈청학적 PCR 검정법. 이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고가 있게요. 먼저 1번 배양법입니다. 한천배지 검정법. 한천배지에다가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 병원균을 확인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종자의 병원균을 배양하여서 이 포자의 상태를 조사하고요. 이 배지란 말도 어색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실험상에서 페트리주시 이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래가지고 납작하고 투명한 그런 접시 같은 이 페트리 접시에다가 병원균을 여기서 병원균을 배양한다. 병원균을 기르는 거죠. 그럼 그 병원균을 파악해서 어떤 병인지, 어떤 병원체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한천배지 검정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가지 배양 검정이에요. 여가지에다가 이제 병원균을 생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양법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벤치라는 그런 깨끗한 시설에서 이 병원체 자체만 추출해서 아니면 병원균이 걸린 부위를 잘라서 배양해가지고 어떤 병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무배양 검정법. 이거는 병원체를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유묘 배지 검정 조사. 종자를 발화시켜요. 그리고 유묘, 어린 싹일 때 나타나는 병증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종자를 발화시킵니다. 그리고 유묘시키는 이 시기 때의 병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육검사, 같은 말로 재배검사예요. 병증이라는 것 자체가 병의 증상을 얘기해요. 병의 증상이 작물 재배가 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외부에서 기른 작물들 중에 비정상적인 작물들 있죠? 그 작물들이나 종자를 실험실에 가져와서 소독하고 배양하고 그 병증이 작물 재배 시기 때 나타나는 종자 전염병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검정법은요. 생물 약제나 물리적 처리를 한 종자는 생물 검정을 통해서 종자 전염의 바이러스의 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물학적 검정법은 이 지표 식물로 이제 파악하긴 하지만 병원체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종자 하나하나에 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체가 세부적으로 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검정법이에요.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세균이죠. 이 박테리아를 숙주세포로 하는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박테리아가 풍부한 곳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박테리오파지를 키우면 이 박테리아, 세균을 숙주세포로 삼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는 그 특수한 그 세균만 이제 숙주로 삶을 수 있는 이 박테리오파지가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그 계통의 세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균이 박테리아죠. 세균과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제 짝꿍처럼 돼서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제 살아있으면 이 세균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혈청학적 검정법이에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효소 결합 항체법인 엘리사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항체에 의해서 효소를 표지하고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면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간편하고요. 대량으로 조직 배양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치에서 혈청을 만들어서 진단하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확인하는데 많이 이용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약을 이용하는 거라서 노랗게 발색이 되면 양성으로 판정돼서 그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 세균이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그 걸린 항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PCR 검정.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예요. 병균의 검출 감도가 높고 DNA 원한 부분만 복제해서 그 DNA에 증폭하는 검출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종자 전염병의 검정 방법이 아닌 것은 한천배지, 유묘병증, 혈청학적. 다 들어본 말이죠. 네 번째, 노화촉진 검사법. 이거는 종자가 얼마나 이제 그런 발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전염병의 그런 검정 방법들이 너무 깊게까지는 기능사 수준에는 나오진 않아요. 각각의 그 종류들을 먼저 아시고 이 종류들이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종자 전염병의 방제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염병의 종류와 전염병의 이제 검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종자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방 1번, 그 다음에 체중하고 나서 종자를 채취하고 나서 보관할 때 방지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시기에 따른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자 수확 전에, 두 번째는 종자 수확 후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텐데요. 자, 수확 전에는 재배하고 있는 그 시기에 전염병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할 때 방지하는 방법, 윤작, 저항성 품종 재배, 포장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수확 후에는요, 이제 보관할 때, 이 농약에 의해서 표면을 소독하거나 온탕 처리 후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전체 수확하기 전에 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화학적 방제를 하기도 하고 물리적 방제, 온탕, 따뜻한 물에 처리하거나 건조하거나 열 처리를 합니다. 자, 종자 소독 방법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 갈게요. 종자로부터 전염되는 병균 및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물리적 방제라는 건요, 기계적 방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물리적, 기계적, 어떤 이제 물리적, 외부적인 뭔가가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온탕, 따뜻한 물, 그리고 온탕, 침법, 온탕, 따뜻한 물이죠. 그리고 건조하고 열처리예요. 그 다음에 저온과 고온, 그다음에 방사선, 고주파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어떤 열과 아니면은 이제 그런 방사선을 쪼이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가시고 여기서 지금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내용들이 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쪽 보시면요, 우리가 이 친환경 농업에서는 친환경 농자재만을 얘기하지만 우리 종자기능사에서는 화학농약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농약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농약 처리 방법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농약의 종류를 조금 낯설지만 보고 가셔야 돼요. 다 영어여가지고 굉장히 낯서실 수 있어요. 자, 다이아지논 유제, 플루미졸 유제, 베노밀 티람 수화제, 베노람 수화제, 지오람 수화제, 티오파네임 이트 메틸 티라 수화제
굉장히 낯서시잖아요. 근데 실제 농약 사시면 다 이게 써 있습니다. 농약에 대해서 더 참고하시려면 이 사이트 꼭 가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트거든요. 정확하게 농약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농약 정보 서비스 자주 가보시고 여러분이 키우는 그 작물에 해당되는 정확한 농약의 그 종류도 아시면 좋아요. 특히 앞으로 식물 보호 기사까지 취득하실 텐데 이 식물 보호 기사에서도 이 농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니까요. 요것도 지금 꼼꼼히 차근차근 해보세요. 자, 그리고 훈증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훈증, 증기가 나와서 이제 병해충을 방지하는 거예요. 종자 저장 시에 해충을 방지할 때 이 훈증제를 많이 쓰이는데요. 농약의 원재가 이제 휘발돼서 날아가서 대기 중으로 기화하여서 방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메틸브로마이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나머지 것도 쓰입니다. 침지 소독은요, 종자를 농약 희석액에 담가서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분말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에다가 농약을 희석해서 거기까지 담가두면 종자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자, 분리 소독은 농약 분말을 종자에 묻혀서 소독하는데 이거는 거의 겉에 위주로 소독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친환경 농자재로는 목초액, 그리고 키토산 등에 담궈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입니다. PLS. 농약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PLS는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작물이 세부적인 어떤 농약이 등록되었는지는 옆에 보이시는 농약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0.01 ppm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농약에 대해서 그런 기록까지도 다 확인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어떤 농약인지, 어떤 관리 시스템인지 항상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입니다.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약간 친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생물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건데, 기랑 미생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미생물끼리 서로 싸움을 해서 이제 긍정적이고 영양이 좋은 미생물을 살려두고 나쁜 미생물은 이제 감퇴시키는 방법들을 이용하고요. 근권, 뿌리에서 잘 발생하는 그런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우리 기생시켜서 나쁜 병원균체를 이제 사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종자의 병해충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